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자랑 전환사채가 주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증자랑 전환사채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지금 현재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CGV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죠.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단기간, 장기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뭐든 맞다는 아니죠. 근데 뭐 대체적으로는 이렇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증자든 전환사채든 결국은 회사에서 지금 자본이 필요한데, 이 자본을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주기 싫은 경우에는 증자를 하겠죠. 어떤 할인된 금액으로 주가에 대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어쨌든 전환사채라는 거는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자를 주고, 그 대신에 옵션으로 이 회사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 사채입니다. 전환 채권이죠. 또한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CW는 똑같은 채권을 가져 있는데, 만약에 유상증자를 했을 때 해당 주식의 유상증자 우선권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채권은 채권 들어가고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뭐 그런. 신주인수권은 오늘 본 대유 AP 빼고는 보통 전환사채로만 CB로만 발행되지 CW까지는 발행을 하지는 좀 보기 힘들죠. 잘 안하고 재수 없으면 이런 거죠. 전환사채를 해갖고 채권으로 발행을 하고 향후에 유상증자까지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자금을 가족이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옵션들을 가진 채권들을 발행을 하는 부분들이고, 뭐 증자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가 있을 거고, 사실 무상증자는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유통 물량 수량이 늘 뿐입니다. 뭐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 이런 부분보다는 회사의 자본금을 가지고 기존 주주 가진 부분에서 몇 대 몇으로, 뭐 1대 0.5, 뭐 주당의 0.5 주만큼 증자를 하겠다, 주겠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예를 들면 1대1이다. 1대1이라면 1대1이라면 한 주 가진 주주가 2주를 가지는 거죠. 단지 회사의 내부 자본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유입되는 개념보다는 뭐 이런 부분을 대부분 액면 분할 대신에 뭐 혹은 배당을 좀, 이런 경우는 있죠. 액면 분할을 해서
유통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대주주는 똑같이 지분율을 유지하겠죠. 지분율 유지하고 배당을 준다면 대주주와 기존 주주에 대한 혜택이 있겠죠. 만약에 배당을 주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그냥 유통 물량이 늘어났다, 더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N명분할을 했을 때는 대주주가 지분이 낮아질 수 있죠. 그리고 자본금이 들어가겠죠. 분할할 만큼 기존 지분율을 유지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회 더 자본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주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냐면, 유통 물량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존 주주들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죠. 유통 물량 수량이 늘어난다는 말은 1대1로 만약에 배정을 했다, 무상증자를. 그러면 한 주 가진 주주가 두 주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두 주를 만약에 매도를 했다 이러면, 시장에는 원래 매수는 한 주였지만 매도는 결국은 다 처리를 했다면 두 주를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통 물량 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뭐 혜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존 주주 혜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배당을 했으면 참 좋은 거고, 사실 회계상으로는 변동이 없는 거죠. 회사가 계속 성장했을 때 좋은 거고요. 당연히 성장을 했을 때 내 가치가 한 주에서 예를 들면 이제 1대1 배당을 해줬다 그러면, 회사가 성장을 한다면 내가 한 주 있을 때보다 두 주를 가졌을 때 더 성장을 하는 거니까 좋은 부분이고, 유상증자는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CGV랑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가져오는 건데, 자본금을 3자 배당을 하거나 혹은 공모를 통해서 자본금을 일단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회계상 자본금 유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부채라는 부분이 아니죠. 증자만 되는, 자본금만 증가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유통 물량수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물량이 늘어나니까 주식 가치의 희석이 발행이 될 거고 만들어지는 거죠. 희석 물타기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100원의 가치를 주당 100원의 가치를 가진 부분인데 100% 유상 증자를 했다고 치면 100원이 아니라 물량이 2배가 되면서 50원이 되겠죠. 기존 100원에 대한 주식 가치에서 50원의 가치로 희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3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삼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투자자에 대한 사람이 이 회사의 투자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가지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돈이 나가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기존 주주에서 유상증자를 의사를 물어보고, 만에 모자라면은, 만약에 이제 뭐 100명 중에 다 유상증자를 참여한 리상매가 된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실권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3자 배당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희석은 되지만, 주식가치 희석은 되지만, 어떤 대주주 우호 지분이 증가가 돼 있을 거야. 좀 탄탄하게 지분을 가지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들어왔겠냐? 우호 파트너십에 있던 이 뭐 IBK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왜 들어왔겠냐?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은 할인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배당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회사가 조금 더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 기대를 가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일반 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유상증자 참여할 것이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 선택을 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이 쓰죠. 회계상으로 자본금이 증가된 상태일 거고, 근데 그 자본금을 어디 쓰느냐가 중요하죠. 사업을 확장을 할 것이냐, 부채를 갚을 것이냐. 주가가 이렇게 된 기업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자, 이 시점에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 금액이 이 시점이 10,000원이었다고 치면 5,000원으로 유상증자를 때립니다. 자, 이거 3자 배당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10,000원에 이걸 사왔는데 5,000원으로 살 수 있다면 누구나 3자 배당은 땡큐라고 살 거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이제 일반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안 된 나머지 일반 시권주로 공모로 해서 나온 부분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죠.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은 10,000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예를 들어 5,000원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발심이 심하겠죠. 그리고 주식 가치도 10,000원이 기준이었다고 치면 뭐 한 7,500원대로 떨어지는 거죠. 주식수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나눠 보면 총 이익에서 주당으로 나누는데 주당 유통 물량이 늘어버리니까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죠. 5,000원 들어가는 사람 땡큐. 근데 기존에 있던 주주들은 비싸게 사고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들이 들어온다 그러니 좋지가 않죠. 보통은 이런 과정에서는 여기서 배당을 유상증자를 때렸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이제 할인된 금액만큼 자, 여기서 할인을 했어요. 이 금액으로 할인을 했다 그러면 주식은 이 까만 라인에 있던 유상증자 공모했던 사람들은 이미 살 때부터 이익인 거죠. 그리고 증가된 주식수니까 주당 순이익이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떨어지죠. 그런데 유상증자를 했던 사람들은 물론 옵션들이 있겠죠. 몇 년 뒤에 팔아라 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팔 수 있는 일반 공모로 했던 사람 3자 배당을 제외하고 일반 공모로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팔죠. 신규 발행하는 시점에서 팔죠. 결국 수렴을 하게 되겠거든요. 원래 가치에 따라서. 그럼 기존 주주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지금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자본금의 회계상도 좋고 이 사업으로 확장을 하든지 부채를 갚았을 때 좋아진다면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일 경우가 있고요. 요거는 정상적인 패턴일 거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증자를 불구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손해보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는 했는데 제대로 안 됐거나 이 기업이 증자를 한다고 해서 성장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빚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증자를 한다고 해서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좀 크게 와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회사가 대출을 받아서 깔끔하게 처리를 한다면 좋지만 깔끔하지 못하는 거죠. 이자 이런 것보다 지금 당장 뭔가 돈이 급하다는 겁니다. 돈이 급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향후 계속 좋아진다는 어떤 기준이 조금 틀리죠. 회사가 좋은 기준이 있을 텐데 정상이라고 표현을 못하고 성장을 한다면 공시정보에 보면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뭐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일단 뭐 채무 등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좀 좋고,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이 필요한 회사는 계속 자본금이 필요할 것이다. 한번 땡겨 썼는데 회사를 유지하고 싶고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 대주주는 어떻게 할 거냐. 보여주는 모두 CGV를 보면 아니더라. 자회사들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할인을 아까 그림에 표현한 것처럼 확실하죠. 이 회사의 주식은 이런 건데, 가치평가가 이런 건데, 증자는 이 정도 가치로 때려버리는 거죠. 이 정도 할인이 되는 거죠. 이 정도의 할인율을 주니까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다. 혹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뭐 CGV 같은 경우는 일부 600억 정도를 증자를 참여하고, 올리브 네트워크인가 뭐 이제 비상자인데 그 회사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증자에 참여하고, 자기들은 실제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지분 구조를 바꿔서 자본은 가져오고
할인율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럼 결론은 뭐냐, 초기 악재로 봅니다. 삼자 배정 정도 빼고는 초기 악재로 봅니다. 계속 증자나 채권 발행하는 회사라면은 웬만하면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약간 희망을 갖게 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실제로 돈을 번다가 아니라 돈을 벌 것이다, 이런 회사들이 보통 그래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뭐 그러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증자채권 발행을 해서 유지하는 회사들은 웬만하면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돈 벌 거야 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실제로 눈에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물건도 팔리지는 않는데 뭔가 하긴 해요. 근데 되면 돈을 번다, 이런 회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 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는 것보다 안 있는 게 더 중요하죠. 뭐 그리고 이제 무상자, 유상자, 전환사채만 얘기할 거고,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런 거 다 뺄게요. 그냥 전환사채로만.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웬만하면 요즘에는 잘 발행 안 하는 부분들이라, 물론 그거 가지고 추천해줄 만한 책이 있는데, 기업공시 완전 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좀 관련돼서 보면은 좀 좋긴 한데,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기업이 돈을 어떻게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들인 건지 조금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한 번씩 다시 보고 공부를 하는 책인데, 기업 공시 관련 책들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고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으로 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이자도 주고 옵션에 주식전환 권리를 가진 채권이죠. 대충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채권의 중요한 부분은 전환가, 전환 가능 시점이 중요하다. 얼마의 전환가가 됐느냐, 아까처럼 유상증자처럼 할인된 가격으로 보통 전환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전환 가능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중요한 건데, 주식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이 정도 할인가를 쳤다 그러면 이게 이 시점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떨어지겠죠. 일시적으로. 왜? 물량이 늘어나니까.
주식 가치의 희석이 결국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할인된 가격에서요. (2만원) 인 주가가 뭐 2만원대 주가인데 전환 가격이 만원대로 한다면 주식 전환을 하겠죠. 수익이 100%가 나니까. 그러면 전환하고 이 사람들은 전환하자마자 이미 수익이 100%가 나오니까 바로 매도를 때리겠죠. 그러면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주식이 하락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자주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이러면 좀 더 많이 주당 순이익의 희석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주식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주당 순이익의 희석이 되기 때문에 원가치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환사채를 왜 하겠냐 이러면 채권으로 이자만 주고 있다가 근데 이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그냥은 공모가 제대로 미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혹은 우리 회사의 등급이 신용 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조금 낮다면 이런 옵션을 주고 팔겠죠. 이런 부분은 주당 순이익이 하락할 것이고요. 뭐 스톡옵션도 전환사채 개념으로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 전환사채의 개념은 아니겠죠. 채권에서 주지는 않는데 스톡옵션을 통해 가지고 주식 전환 권리를 언제 동안 유보했다가 팔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 돼서 팔거든요. 그러면 물량들이 싼 가격으로 터져 나오겠죠. 누가 봐도 싸게 물량이 나왔으니 현재 가치가 싸니까 이 가격에 팔 수 있고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죠. 결국 주식 하락은 이뤄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증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은 부채율이 늘고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는 회계상으로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혹은 이자율이 너무 높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대출도 안 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이 회사를 분석을 할 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자 전환사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 더 살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럼 이런 게 좀 조금 알 수 없습니다. 경영자들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본금, 본인들이 자본금이 좀 여유가 있고 부채율이 좀 낮으면서 현금 자산이 많고 유보율이 많은 이런 회사들을 봐야 그나마 이런 이제 무상증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유상증자 같은 이런 부분에서 유상증자 피하자. 전환사채, 신주인증권부사채, 유상증, 자본 증자를 하는 공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피하면은 웬만하면 회사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출을 조금 받고 하지,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돈을, 자본금을 늘리는 것들은 회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본금이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피하려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좀 보면서 그런 가능성을 좀 배제를 최대한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는 투자를 하려고 생각했던 회사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자본 증자를 발행을 해서 나오는 부분은 좀 피하는 게 향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뭐 상황에 따라 좋다 나쁘다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적지는 못하고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마치면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